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챕터 1. 50억 아파트에서 쫓겨난. 새벽 2시. 강남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고요한 밤을 가릅니다.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얼굴엔 피가 말라붙어 있고 왼쪽 팔은 붕대로 감겨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쥔 채 그녀는 뒤를 돌아봅니다. 22층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거기 그녀가 22년 동안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네 발로 나갔으니 다시는 못 들어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고함. 그녀의 남편입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부인 괜찮으시겠어요? 병원 먼저 가시는 게. 아니요. 쉼터로 가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30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실 바닥엔 깨진 유리컵이 흩어져 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요. 남편 박민재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이혼해. 내일 당장 서류 가져올 테니까 도장 찍어. 재산 분할은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저도 함께 만든 거예요.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순간 그가 집어든 재떨이가 서연을 향해 날아옵니다. 쾅! 서연의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22년이에요. 22년을 함께 했는데 왜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죠? 민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응. 끝났어. 오늘 안으로 나갈 거야. 통화 상대는 여자입니다. 서연은 그 목소리를 압니다. 남편 회사의 격리부장 정유진. 서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냅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누릅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5분. 그 사이 민재는 집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애들한테 말해도 엄마한테 문 열어주면 학비고 생활비고 다 끊는다고. 서연은 가방 하나만 챙겨 현관을 나섭니다. 뒤에서 민재가 소리칩니다.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뭘 나눠달라는 거야? 꿈깨. 경찰차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야경. 번쩍이는 네온 사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볼품 없다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저장된 연락처 중 하나를 찾습니다. 류현주 변호사. 문자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선생님, 증거 파일 열어보세요. 22년치 전부입니다. 22년. 그녀가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밤들. 혼자 회계책을 펼치고 장부를 정리하던 날들.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진 거래 내역 하나 없이. 숨겨진 계좌 하나 빠짐없이. 경찰차가 한 건물 앞에 멈춥니다. 간판이 보입니다.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쉼터. 경찰관이 문을 열어줍니다. 서연은 천천히 내립니다. 쉼터 입구에 작은 불빛.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22년을 함께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왜 제가 쫓겨나야 하나요? 그녀는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류현주 변호사의 답장입니다. 김서연님, 파일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고 작게 웃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입니다. 50억짜리 아파트에서 쫓겨난 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 그리고 그녀에겐 22년간 모아온 무기가 있다는 걸. 챕터 2. 사장님 뒤의 숨은. 22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 결혼한 지 석 달 된 신혼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 민재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은행 창구 직원이었죠. 두 사람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재가 퇴사 서류를 들고 집에 돌아옵니다.
여보, 나 사업 시작하려고. 이 회사에서 배울 건 다 배웠어. 정말? 갑자기? 근데 자본금은? 일단 시작하는 거야. 당신이 도와줄 거지? 서연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은행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남편의 꿈을 믿었으니까요. 3개월 후, 서연의 배가 불러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같은 시기 민재의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자본금은 바닥났고요. 원룸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당신은 애나 잘 낳아.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서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도서관에 갑니다. 회계 기초책을 빌립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큰아들 준서가 5살이 되었습니다. 둘째 현우는 3살이고요. 그 사이 민재의 회사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없습니다. 새벽 6시. 서연은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7시에 어린이집 버스에 태웁니다. 8시. 민재를 태우고 회사로 향합니다. 운전은 물론 서연의 몫입니다. 스케줄 확인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이응무역 미팅 있어요. 아, 맞다. 자료는? 어젯밤에 정리해뒀어요. 뒷좌석에 있어요. 회사 도착. 민재는 서류 가방만 들고 내립니다. 서연은 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칩니다. 장부 정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 2시. 아이들 픽업 시간입니다. 서연은 서둘러 차를 몰아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밤 11시. 그제야 다시 노트북을 펼칩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켜고 하나하나 거래 내역을 기록합니다. 빠진 거 하나 없이, 틀린 숫자 하나 없이, 2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50명으로 늘었고요. 드디어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입주하는 날, 민재는 환하게 웃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여기까지 왔어. 당신 고생 많았어요. 정말. 하지만 그날부터였습니다. 민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회사 창립 15주년 기념 파티. 서연도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집사람은 사교성이 없어서요. 구석에 앉혀두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서연도 억지로 웃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자정이 넘어 들어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납니다. 서연은 묻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 차에서 발견한 영수증. 호텔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참아야 해. 애들도 있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야? 애들이나 키우고 집안일이나 해. 차림새 좀 봐.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니까. 서연은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옷도 화장도 머리 손질도 포기한 게. 쉼터 안. 서연은 작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김서연님 괜찮으세요? 따뜻한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냅니다. 22년간의 기록이 담긴 USB입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폴더를 하나씩 엽니다. 2003년 거래 내역, 2005년 계약서 사본, 2010년 해외 송금 기록, 2015년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마지막 폴더, 숨겨진 계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비자금 계좌를. 회계 담당자였으니까요. 모든 돈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했지. 22년 동안 당신 옆에서 뭘 했는지 이제 보여줄게요.
다음 날 아침 9시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 류현주 변호사가 서연을 맞이합니다. 김서연님, 파일 정말 대단하더군요. 이 정도 증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22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뒤에 숨은 그림자. 이제 그 그림자가 빛으로 나섭니다. 챕터 3. 엄마가 집을 나간. 엄마가 아빠를 고소했대. 대학교 캠퍼스. 26살 쌍둥이 형제가 걷고 있습니다. 형 준서의 손에 든 휴대폰. 아버지 민재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현우야, 이거 봐. 아빠가. 뭐야, 진짜?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엄마가 이혼 소송 걸었다. 재산 다 뜯어가려고 한다. 너희는 아빠 편이지? 두 아들은 말이 없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쉼터로 간 이후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봤어? 아빠가 엄마 번호 차단하라고 했잖아. 일주일 전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이상해졌어. 돈 때문에 미친 거야. 너희가 엄마 편 들면 학비고 생활비고 다 끊는다. 준서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집에만 있었으니까. 아빠가 번 돈으로 살았으니까. 일주일 후 법원 복도입니다. 서연의 첫 재판 날입니다. 민재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납니다. 옆엔 변호사 2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반대편 서연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류현주 변호사가 옆에 있긴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원고는 22년간 피고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조했으며 회계 및 경영 관리에 기여했습니다. 정당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피고 측은 법인 채무 8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선 상태입니다. 실질 재산은 전무합니다. 서류가 제출됩니다. 법인 채무 내역서, 은행 잔고 증명서, 숫자들이 빼곡합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습니까? 류 변호사가 서연을 봅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USB를 법원 컴퓨터에 꽂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뜹니다. 2003-2025 전체 거래 내역. 저게 뭡니까? 원고가 22년간 직접 작성한 회계 장부입니다. 피고 법인의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거래 내역들. 일자, 거래처명, 금액, 계좌번호. 빠진 것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저는 22년간 남편 회사의 실질적인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휴정이 선언됩니다. 복도로 나온 민재가 서연을 붙잡습니다. 야, 이게 뭐야? 조작한 거지. 조작이요? 당신이 매일 제게 확인하라고 한 자료들이에요. 끝까지 가면 너도 애들도 다 끝이야. 알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민재를 바라볼 뿐입니다. 대학교 도서관. 준서가 노트북으로 뉴스를 검색합니다. 강남 중견기업 대표 아내와 재산분할 소송. 기사가 떠 있습니다. 헐. 진짜 법원까지 갔네. 옆에서 현우가 다가옵니다. 형, 엄마한테 연락해볼까?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도 궁금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집을 나갔는지, 왜 아빠를 고소했는지. 대치동 아파트. 준서와 현우가 집에 들어섭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연락했어? 아니요. 절대 연락하면 안 돼. 알았지? 엄마는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 어렸을 때
엄마가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모습. 엄마 뭐해? 아빠 회사 일 도와드리는 거야. 준서는 자야지. 그땐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는지. 준서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서재로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책장 한쪽에 오래된 파일 박스가 보입니다. 박스를 엽니다. 안에 낡은 노트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를 꺼내 펼칩니다. 2005년 거래장부. 엄마의 필체입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형광펜으로 체크된 항목들. 이게 다 엄마가 한 거였어? 준서는 다른 노트들도 꺼내봅니다. 2006년, 2007년, 2010년. 모두 엄마의 손으로 작성된 것들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엄마의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응이응은행 해외 송금 마이너스 확인 필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 마이너스 2천만 원. 이게 무슨 뜻이야? 갑자기 방문이 열립니다. 민재가 서 있습니다. 준서야, 거기서 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노트들 어디서 찾았어? 민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준서는 노트를 꼭 쥡니다. 아빠, 이거 엄마가 쓴 거예요? 그냥 옛날 자료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엄마가 회사 일을 한 거 맞죠? 그만 봐. 당장 내려놔. 준서는 노트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으로 몇 페이지를 찍어둡니다. 방으로 돌아온 준서. 현우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형, 이거 뭐야? 엄마가 22년 동안 한 일이야. 그날 밤, 두 아들은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가정폭력, 경제적 기여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7년 전 병원 기록, 엄마 이름으로 된 응급실 진료 기록, 안면 타박상 갈비뼈 균열. 형, 엄마가 7번이나 응급실에 갔었어. 우리, 그것도 몰랐어?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차단했던 엄마 번호, 차단 해제 버튼을 누릅니다. 문자를 씁니다. 엄마,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22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진짜 엄마를 본 건 이제야인지도 모릅니다. 법정에 선 가족. 법정 복도. 서연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판 날입니다. 복도 저편에서 민재가 나타납니다. 변호사 2명과 함께입니다. 그는 서연을 흘끗 보고는 비웃듯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로 끝낼 겁니다. 저 여자 증거 따윈 조작이라고 하세요. 하지만 민재는 모릅니다. 오늘 법정에 특별한 증인이 온다는 것을. 복도 끝에서 두 청년이 나타납니다. 준서와 현우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듭니다. 아들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준서, 현우, 엄마. 3주 만에 재회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니까요. 판사가 입장합니다. 모두 기립합니다. 착석하십시오. 피고 측 반박 자료를 제출하셨죠? 네, 판사님. 원고 측이 제출한 회계 장부는 검증되지 않은 개인 기록에 불과합니다. 또한 피고는 법인 채무 80억 원과 연대보증 책임이 있어 실질 재산이 없습니다. 서류가 제출됩니다. 은행 잔고증명서, 채무내역서. 숫자는 명확합니다. 80억 원. 원고 측 이에 대한 입장은? 판사님, 원고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노트북이 열립니다.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뜹니다. 이응이응은행 해외 계좌. 피고는 2015년부터 싱가포르 은행의 비자금 계좌를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잔액 35억 원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건. 또한 피고는 법인카드로 개인적 지출을 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총 2억 원입니다. 화면에 영수증 이미지들이 뜹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숙박비, 명품 매장. 모두 민재 명의입니다.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원고가 22년간 관리해온 회계 기록입니다.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피고 측 해명하시겠습니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입니다. 법정 뒤편에서 손이 올라갑니다. 준서입니다. 판사님,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준서야, 너 뭐 하는 거야? 증인 신분을 밝히세요. 저는 피고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아들입니다. 준서가 증인석으로 걸어갑니다. 서연은 숨을 멈춥니다.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증언하십시오. 저는 최근까지 어머니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아버지 서재에서 오래된 노트들을 발견했습니다. 준서는 가방에서 노트 사진을 꺼냅니다. 법정 화면에 띄워집니다. 빼곡한 필기체, 정리된 숫자들. 이 노트들은 모두 어머니가 직접 쓴 겁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22년간의 기록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자는 밤마다 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공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집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증인 계속하십시오.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기록입니다. 화면에 진료 기록이 뜹니다. 2018년 5월 마이너스 안면 타박상, 2019년 9월 마이너스 갈비뼈 균열, 2021년 3월 마이너스 뇌진탕 의심, 총 7건입니다. 판사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저희 형제는 어머니가 7번이나 응급실에 갔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어머니가 넘어졌다고 조심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때렸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피고 착석하십시오. 민재는 주저앉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판사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뜹니다.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정유진 명의 계좌. 피고 회사의 격리부장 정유진은 최근 3년간 2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아니. 나는 몰랐어. 정유진은 어제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변호사들도 당황한 표정입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일까지 양측은 최종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휴정이 선언됩니다.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준서와 현우가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챕터 5. 22년간의 장부가.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종 재판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보입니다. 중견기업 대표 재산분할 소송 최종 판결. 이 사건은 이미 뉴스가 됐습니다. 서연이 증인석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 22년간의 기록이 담긴 파일입니다. 원고 최종 진술하십시오. 서연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떨리던 손이 이제는 고요합니다. 판사님, 저는 22년 동안 남편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월급도 명함도 심지어 감사 인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서연을 바라봅니다. 2003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저는 모든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안에는 7,891치의 기록이 있습니다. 빠진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 2003년 3월 15일 마이너스 첫 거래. 이응 상사 500만 원. 이 거래는 제가 직접 전화로 성사시킨 겁니다. 남편은 그날 몸이 아파 집에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큰 계약이 있었습니다. 2억 원짜리 수출 계약이었죠. 저는 그날 밤새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환율 조항의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고 그 덕분에 회사는 3천만 원의 손실을 막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옆에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화면을 보시죠. 대형 스크린에 엑셀 파일이 뜹니다. 수천 개의 행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자, 거래처, 금액, 담당자, 비고. 이 자료는 원고가 22년간 매일 밤 작성한 겁니다. 회사의 공식 장부와 100% 일치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회사 장부보다 더 정확합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두 개의 장부가 나란히 놓입니다. 왼쪽은 회사 공식 장부, 오른쪽은 서연의 기록. 2018년 6월 회사 장부엔 이응 무역 입금 1억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기록엔 선금 5천만, 잔금 5천만, 환율 적용 1,120원, 실제 입금 9,800만 원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2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까? 월급도 없이? 화면이 다시 바뀝니다. 이번엔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판사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숨긴 비자금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2015년부터 피고는 싱가포르 이응은행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잔액 35억 원입니다. 그건 사업 자금이야. 판사 엄하게. 피고 착석하십시오. 류 변호사가 다음 화면을 엽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22년 3월 강남 이응호텔 스위트룸 80만 원. 2022년 7월 명품 매장 구매 350만 원. 구매 품목은 여성 핸드백입니다. 피고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핸드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도 선물 구매 내역도 그 여자가 누군지도.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제게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22년간 제가 쏟아부은 시간의 값을 정확히 받으려 합니다. 준서와 현우가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를 지지하는 눈빛입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하시겠습니까? 판사님. 저희는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민재를 봅니다. 서연도 그를 바라봅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일궈낸 회사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법정이 고요합니다. 민재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절 대표님이라 부르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제 아내를 무시했고 폭력을 휘둘렀고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변명할 자격도 없습니다. 서연은 민재를 바라봅니다. 22년을 함께한 남자. 이제는 낯선 사람입니다.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재산의 60%를 분할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의 가정폭력 외도 재산 은닉 행위는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2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입니다. 준서와 현우가 어머니를 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엄마.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끝까지 올 수 있었어. 복도 끝. 민재가 혼자 서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떠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 가보세요. 우리 할 말은 다 했어요. 서연은 아들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갑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당당합니다. 22년 만에 찾은 진짜 모습입니다. 22년간의 장부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고. 그리고 당신이 쏟아부은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챕터 6 사장님의 추락. 모든 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판결 일주일 후. 강남 대치동 아파트 앞입니다. 경매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강제 경매 진행 중.
50억짜리 아파트. 민재가 자랑하던 그 집입니다. 이제 남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민재의 회사. 정문에 국세청 조사반 차량이 서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정유진의 횡령 사건이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15억 원입니다. 그건 법인 자금이지 제 개인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명품 구매와 호텔 이용에 사용하셨죠. 이건 명백한 탈세입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서연이 제출한 장부.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회사 회의실.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민재가 앞에 섭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요 거래처 5곳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우리 월급은요? 이번 달은 50%만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50명의 직원 중 35명이 떠났습니다. 남은 건 15명. 그마저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민재는 텅 빈 사무실을 걷습니다. 책상마다 비어있는 의자들. 5년 전만 해도 이 자리들은 모두 채워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막만이 흐릅니다. 민재 어떻게 이렇게 됐지? 휴대폰이 울립니다.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검찰에서 탈세 혐의로 소환장 발부했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같은 시각. 정유진의 1심 선고 공판입니다. 피고인 정유진은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정유진이 법정에서 끌려갑니다. 그녀가 민재를 봅니다. 원망 가득한 눈빛입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시킨 거잖아. 민재는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기자들이 달려듭니다. 대표님, 정유진과 공모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탈세 혐의는 사실입니까? 노코멘트. 플래시가 터집니다. 민재는 차에 올라탑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 대치동 아파트 앞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갔습니다. 민재는 짐을 싸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살았던 집. 이제 떠나야 합니다. 벽에 걸렸던 가족사진 자국이 보입니다. 서연과 아이들이 웃던 그 사진. 이젠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장님, 다 싫었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고양시 이응이응동 오피스텔이요. 50억 아파트에서 월세 오피스텔로. 전용 면적 20평에서 10평으로. 좁은 방 하나. 짐을 풉니다. 소파도 침대도 없습니다. 간단한 이불과 옷가지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 문득 서연이 떠오릅니다. 22년 전 함께 살던 원룸. 그때로 돌아온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입니다. 아들 준서입니다. 민재는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벨소리가 멈춥니다. 문자가 옵니다. 아빠, 저희 시간 좀 필요해요. 연락은 나중에 할게요. 아들들마저 떠났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입니다. 검찰청. 민재가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대표님,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머리를 숙인 채 걷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이어집니다. 중견기업 대표 탈세 혐의 인정.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사진입니다. 오피스텔 방. 민재는 홀로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 하나. 휴대폰을 꺼냅니다. 서연의 번호를 찾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머뭅니다. 여보. 하지만 누르지 못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대신 문자를 씁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보내지 않습니다. 지웁니다. 용서. 받을 자격이 있나? 창밖을 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회사 사무실. 민재가 출근합니다.
하지만 건물 앞에 적막합니다. 경비원이 다가옵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이 건물 출입 못하십니다. 네? 무슨? 건물주가 임대료 밀렸다고 계약 해지했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회사도 사라졌습니다. 은행입니다. 대표님, 법인 계좌 잔액이 부족합니다. 대출 상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민재는 빗속에 그냥 서 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집도 가족도. 서연아, 넌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될 줄. 22년 전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꿈을 꿨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꿈은 없습니다. 사장님은 추락했습니다. 그가 버린 것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챕터 7. 엄마의 이름으로. 52세 김서연. 판결 6개월 후. 서울 성수동의 작은 건물 2층입니다. 새 간판이 걸립니다. 세컨드라이프 회계 컨설팅. 서연의 새 시작입니다. 작은 공간입니다. 책상 3개, 의자 6개.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서연은 책상을 닦으며 미소 짓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가져본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첫 손님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50대 중반 여성이 들어섭니다.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입니다. 저, 세컨드라이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여성이 앉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습니다. 저는 김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이에요.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한 달 전에요. 말씀하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은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30년 결혼 생활. 남편의 사업을 도왔지만 재산 분할해서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경력도 없고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저도 52세에 시작했어요. 은희 씨도 할 수 있어요.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2년간의 기록, 법정 투쟁, 그리고 새 출발.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은희 씨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2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소규모 카페 창업 계획서를 들고서요. 사무실에 사람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3명의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50대입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도왔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이야기. 혼자 남겨진 이야기.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두려운 이야기. 회계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52세에 배웠으니까요. 피읍 일단 가계부부터 시작해봐요. 돈의 흐름을 알면 사업도 보여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진실된 힘입니다. 상담이 끝나고 서연은 혼자 정리를 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준서와 현우입니다. 어머 얘들아. 어떻게 왔어? 엄마 축하해요. 창업 6개월. 우리가 준비했어요. 깜짝 파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들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습니다. 고마워. 정말. 3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습니다. 준서가 불을 붙입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서연은 소원을 빕니다. 아들들이 행복하기를. 다시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를. 엄마 사무실 정말 좋다. 엄마답다. 맞아. 깨끗하고 따뜻해. 너희들은 요즘 어때? 학교는? 저 이번에 졸업해요. 취업도 결정됐고요. 저는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정말? 현우야 축하해. 서연은 아들들을 꼭 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젠 그녀를 걱정해주는 어른이 됐습니다. 엄마 아빠 얘기해도 돼? 그래 말해봐. 우리가 가끔 아빠 만나고 있어요.
서연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엄마 얘기 계속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 아빠는 어떻게 지내?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아요. 일도 안 하고. 많이 힘들어 보여요. 서연은 잠시 생각합니다. 22년을 함께했던 사람.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있는 사람. 준서야, 현우야. 엄마는 아빠를 용서했어. 정말요? 응. 하지만 용서와 함께 사는 건 다른 거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아빠도 아빠 인생을 살아야 해.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계속 내 안에 두는 거야. 엄마는 이제 보내줄 거야. 현우가 눈물을 흘립니다. 준서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멋있긴. 그냥 살아가는 거지. 지역대학 평생교육원. 강의실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서연의 특강입니다. 50 여성을 위한 경제적 자립.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52세에 시작했어요. 세무사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선생님, 용기가 나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꼭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혼자 한강변을 걷습니다. 22년 전이 떠오릅니다. 민재와 함께 걷던 이 길.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지만 행복합니다. 나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문자 한 통. 민재입니다. 축하해. 내 사무실 기사 봤어. 넌 항상 대단한 사람이었어.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 서연은 문자를 읽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짓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잘 지내.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앞을 봅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52세 김서연.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삽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챕터 8 52세 김서연의 새로운 이름. 1년 후 성수동 세컨드라이프 회계 컨설팅. 간판 옆에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직원 5명 상담 건수 200건 돌파. 서연의 사무실은 커졌습니다. 옆 호실까지 확장했습니다. 책상도 사람도 늘었습니다. 서연이 젊은 직원과 상담 중입니다. 대표님, 이번 주 신규 상담 예약이 벌써 5건이에요. 그래요? 바빠지네요. 1년 전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5명의 직원이 함께합니다. 모두 50대 여성입니다. 모두 다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대표님, 다음 달 특강 신청이 100명 넘었어요. 지방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감사하죠. 우리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서연은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1년 전 쉼터에서 나왔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TV 뉴스입니다. 중년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세컨드라이프 컨설팅이 화제입니다. 대표 김서연 씨는 52세에 창업해 서연의 이야기는 뉴스가 됐습니다. 신문 기사도 났습니다. 52세에 다시 쓴 인생,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을. 평생교육원. 오늘은 대규모 특강입니다. 200명의 청중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들입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앞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저는 52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 50억 아파트. 안정적인 일상. 하지만 동시에 52세에 진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이 바로 자산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해볼게요. 꼭요. 할 수 있어요. 꼭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준서입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돼? 응, 왜? 우리 외식하자. 엄마 대학 졸업 축하. 졸업? 무슨? 엄마 세무사 시험 합격 통지 왔잖아. 서연은 멈춰섭니다.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냅니다. 아침에 받았던 그 편지. 대한민국 세무사 자격 시험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래. 합격했네. 53세. 그녀는 세무사가 됐습니다. 52세에 시작한 공부. 1년 만에 결실입니다. 준서, 현우, 그리고 서연. 세 사람이 식사를 합니다. 엄마 축하해요. 세무사 김서연. 정말 대단해요, 엄마.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가능했어. 엄마, 오늘 아빠한테도 연락 왔어. 그래? 뭐래? 축하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서연은 잠시 생각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22년을 함께했던 사람. 이제는 과거의 사람. 그래. 아빠도 잘 됐으면 좋겠다. 미워하지 않아. 다만 이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거야.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걷습니다. 한강변의 밤은 고요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놀러 와요.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요. 어머, 정말? 좋아. 저도 소개할 사람 있어요. 아이들이 컸습니다. 이제 각자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서연의 작은 아파트.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입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찍은 최근 사진. 그 옆에 세무사 합격증. 블로그를 엽니다. 새 글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제목 52세에 시작한 나의 인생이 막.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22년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산 것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회계를 배운 것도 사람을 이해한 것도 인내를 배운 것도 모두 그 22년의 선물입니다. 서연은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문자 한 통. 민재입니다. 서연아. 세무사 합격 진심으로 축하해. 난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 다시 시작하려고. 너처럼. 서연은 문자를 읽습니다. 이번엔 답장을 씁니다. 축하해요. 당신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보냈습니다.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다시 블로그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글을 발행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감동했어요. 저도 용기 냅니다. 엄마께 보여드려야겠어요. 서연은 하나하나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22년 전 이맘때면 그녀는 남편의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지금도 장부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의 사무실 장부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부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밤바람이 들어옵니다. 나 잘하고 있죠? 52세 김서연. 누군가의 아내였던 그녀. 누군가의 엄마였던 그녀.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그녀. 이제는 오롯이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시작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바칩니다. THEND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